안녕하세요, 메딕입니다. 오늘은 저번 약물 중독 영상의 주제였던 헤로인에 이어서 합성 대마초라 불리는 K2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대마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흔히 마약이라고 부르는 약물은 미국에서 날코릭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쉽게 드럭이라고 합니다. 의료용이 아니라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불법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약물은 여기 미국 연방법상 컨트롤드 서브스텐스라고 분류를 해서 규제를 합니다. 이 리스트를 보시면 약물의 위험도 순으로 스케줄 1부터 스케줄 5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것도 마약이야 하는 약물도 있지만 남용 시 위험이 있는 그리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물들도 최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윗선상에 위치한 스케줄 1은 한마디로 약물 남용과 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에 마리화나 대마초가 있습니다. 아니 미국에선 다들 많이 하는 거 아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미국의 여러 주들이 합법화되고 있고 또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죠. 특히 만성 통증이 있다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일시적인 통증 완화 효과,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진통제나 항우울제처럼 의사들에게 처방이 필요한 그런 약물들보다 조금 더 구입을 쉽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딱히 중독 상태에도 직접적으로 사망을 하게 한 케이스는 잘 없고요. 이제 담배나 술이 더 의존도가 높은 서브스텐스가 아니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안전한 약물로 좀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요. 게다가 캐나비노이드의 효과는 이제 신체 감각 기관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서 시각, 청각, 후각 기능들을 더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필요한 뭔가 창작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기도 하죠. 뉴욕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판매가 불법이지만 다른 지역들이 합법화함에 따라서 이런 뉴욕들도 조금 구하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주로 살 수 있는가?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영상에서 원래 주제로 삼으려고 했던 K2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던 약물인데요. 이 K2 중독은 이곳 구급 현장에서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있다고 하면 전에 이 K2 사태가 있었습니다. 대략 2014년과 2015년 즈음에 뉴욕을 포함한 여러 도시들이 이 좀비처럼 퍼지는 약물 사용 환자들에 대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대마초와 비슷한 성격을 띠는 하지만 체내에서 더 강력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이제 현재는 DEA에서 많이 통제를 하고 또 예전보다는 구하기가 어려운 마약이 되었지만 이제 5, 6년 전에는 담배 같은 걸 사듯이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었죠. 마치 사탕처럼 포장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초기에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 헐벌, 약초 같은 개념으로 둔갑을 해서 불법 판매를 해왔는데요. 이제 호기심에 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 대마초랑 외관상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비싸고 또 거래가 까다로운 그런 대마초보다 K2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대마잎처럼 말린 풀이 이 패키지에 들어있는데 이 풀이라고 해야 되나? 금연초나 쑥담배처럼 인체에 무해한 성질이기 때문에 허브, 약초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합성 대마 성분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이 풀떼기에다가 코팅을 시켜서 만든 것이 이 K2입니다. 천연 대마초의 경우 THC라는 물질이 이 캐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자극을 하는데요. 합성 대마, 이 SCB 역시 CB1, CB2, 캐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자극을 줍니다.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K2는 몸에서 반응하는 강도나 또 부작용이 치명적인 게 문제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보면은 빈맥, 간질, 심질환, 불안 증세, 심부전 등이 있고요. 현장에서 의식이 저하가 된 환자들도 있지만 과도한 흥분 상태로 도달한 환자들은 이를 진정시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할 때는 마취제를 사용해야 되기도 해요. 이렇게 심장이나 콩팥에 가는 데미지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뇌로 가는 데미지입니다. K2 사용 후 발작이나 아비 같은 증세가 있을 때 바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현재는 이 합성 대마로 인한 발작의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가끔 정신이 멀쩡해서 스스로 K2를 했다고 고백을 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보통은 뇌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 관련된 증세인 건지 아니면 다른 마약들도 섞어서 한 건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워낙 유행했던 마약이라서 그런지 헤로인 중독으로 잠들어 있던 환자들도 날럭선을 투하하기 전에 이제 미리 안전하게 환자를 벨트로 묶어 놓는 그런 웃기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헤로인과 K2를 만약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한 환자면은 날록선을 투여 후 파편 중독이 풀림과 동시에 K2 발작도 잠에서 깨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제가 그때 영상으로 못 찍은 게 아쉬울 정도로 아주 기괴한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출동도 어떤 날은 하루 종일 K2 환자만 싣고 날랐던 기억도 있고요.
이제 뉴욕에서 이스트 할렘이나 브롱스 같은 지역들은 좀 과장된 말일 수도 있는데 골목마다 한 명씩 발견될 정도로 심각했던 것 같네요. 오늘은 K2 그리고 스파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각성제나 환각제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마약 중독 케이스가 있지만 미국에서도 구급대원들이 이런 근본적인 거를 치료할 만한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편 중독 환자는 그냥 깨우고 과도하게 흥분이 되는 환자는 재워야 되죠. 하지만 이런 마약 중독 환자들이 나오는 곳은 안 좋은 동네들이 많아서 경찰관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개인 안전에 조금 더 우선을 두고 있어요. 마약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주제로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